조금 이제 지루해지시죠? 저도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한 40분, 50분 넘어가면 이제 집중도 안 되고, 그래서 조금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그 청중들의 집중과 호응을 이끌어낼까가 고민스러운데요. 이 치료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특히 이제 저는 어차피 소화기내과 의사고 그 내과적 치료를 좀 더 주안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하지만 뭐 이제 치료 결국에는 이제 내과적 치료, 약물 치료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.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도 해야 되고 그 외 여러 가지 뭐 중지적인 요법도 필요하고 다른 과 선생님들하고도 협진도 필요하고 그런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복용하시고 있고 실제로 이제 복용할 수도 있는 약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염증 장질환 치료의 목표는 결국에는 염증을 조절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상처를 좀 치유시키고 회복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게 이 염증 조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. 이게 자신의 있는 몸에서 여러 가지 염증의 그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과 항체 뭐 등등등등이 다 작용을 해가지고 이 장점막, 자신의 장점막을 파괴하는 과정을 초래하게 되는 건데 이걸 조절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. 어떻게 또 염증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면역을 억제시키면 또 다른 또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복잡하고 쉽지 않은 부분을 남아있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뭐 황순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의 목표는 병이 완치라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병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볼 수는 없는 병이고요. 치료를 통해서 이제 염증이나 증상 이런 것들이 가라앉은 상태라고 하는 흔히 관해를 유도하고 이 관해 상태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표고, 점막 치유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.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봤더니만 점막이 좀 거의 정상과 가까운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하자. 그 전까지는 증상만 없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다. 내시경을 봤을 때도 점막이 좀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고, 근데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병증이라던가 이제 수술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, 결국에는 이제 삶의 질이 좀 더 정상화될 수 있도록, 흔히 만성적으로 복통이 왔다 갔다 하고 혈변을 보게 되면 삶이 조금 피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막고 삶의 질을 좀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치료 방법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탑다운 세라피하고 스텝업 세라피가 있고요.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국내 보험 규정이라던가 약에 있어서의 그런 반응 정도 때문에 약간에 있어서 조금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버튼업은 이제 단기적으로 약을 올리는 거고요. 탑다운은 처음부터 조금 강한 약을 좀 써서 치료를 좀 조절하자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피라미드 모양으로 해서 처음에는 염증 조절제하고 항생제 같은 것들을 좀 쓰고,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를 이제 급성기에 좀 쓸 수가 있겠고, 면역 억제제로 쓰고, 그 반응이 없으면 이제 생막조제제 이런 것들을 약을 올리는 방법이 있겠고요. 약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아사코린이나 콜라젤, 펜타세, 메자반트, 살라조핀 해가지고 염증 조절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, 이건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약제로 볼 수 있겠고, 경구약으로도 있지만 좌약이나 물약 형태로 해서 관장한 약으로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궤양성장염의 1차 치료제 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크론병 같은 경우에서 사용하게 되고, 약은 이렇게 뭐 보셔서 복용하신 분들은 아마 약이 좀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, 용량은 보통은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라던가 좀 심한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때는 한 4g을 좀 쓰게 되고요. 좀 관해가 돼가지고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2g까지 좀 조절을 해서 낮춰볼 수가 있겠습니다.
이 약제는 그렇게 부작용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임산부에서도 조금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고, 하지만 뭐 경미하게는 뭐 복통, 그다음에 이제 조금 오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, 흔하진 않지만 이제 신장 기능이 조금 장애가 온다거나 간염이라든가 췌장염, 폐렴 같은 것도 올 수는 있는데 그건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.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좀 하게 됩니다. 스테로이드는 급성기에 많이 쓰게 되는 약입니다. 이제 병이 많이 심해졌을 때에 급한 불을 좀 끄는 목적으로 많이 쓰는데, 이것도 알약 형태로 돼가지고 경구로 복용할 수 있는 기능하면 관장으로 해가지고 물약 형태에서 관장할 수 있는 약이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또 입원을 해가지고 주사약제로 해가지고 정맥 주사를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. 강력한 염증 작용, 항염증 작용을 좀 갖게 되겠고, 보통 심한 이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에서 1차 치료제를 쓰게 되고, 효과가 뭐 많이 우수해서 반응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잘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약을 써보게 되면 주사 제제로 스테로이드 한번 쓰면 한 환자들의 한 4분의 3 이상에서는 반응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좀 있겠고, 부작용은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환자들 처음에 얘기하면 약 먹다 보니까 식욕이 너무 좋아지고 살이 찌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뜬다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. 젊은 친구들은 여드름 때문에 뭐 얼굴뿐만이 아니라 뭐 등에도 많이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고, 그다음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고혈압이나 뭐 녹내장,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장기 복용하게 되면 골다공증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에서는 주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.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 면역 억제제는 이제 염증 일으키는 세포들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으로서 이제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크론병이라든가 궤양성 전염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, 이 스테로이드를 양을 줄인다거나 스테로이드를 끊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환자들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줄여나가면서 내지는 스테로이드를 끊으면서 이 약제로 좀 변경을 하게 됩니다. 또 근데 이 약제가 좀 갖고 있는 제한점이라 그러면 약효가 나타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약을 처음에 복용했을 때 바로 효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짧게는 한 2개월, 길게는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약효를 발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간을 좀 두면서 복용을 좀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겠고요. 부작용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. 골수 기능 억제를 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2차 감염, 흔히 생기지 않는 감염증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이제 그게 조금 위험한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이제 경미하게는 뭐 속이 좀 울렁거린다거나 구토, 또 탈모, 간염 때문에 간 기능이 좀 많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췌장염이 올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더 자주 검사를 하게 되고, 안정화됐다 할지라도 한 2개월 내지 3개월마다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이게 폐혈증 내 사망은 한 10,000명 중 한 15명. 그다음에 악성 림프종,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건데요. 특히 젊은 남자에서 많이 더 잘생긴다고 해서 그 위험성을 조금 더 경각심을 부각되고 있는 부분인데, 이 부분은 한 10,000명 중 한 4명 정도,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망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.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위험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한번 보려고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. 이 다 점점이다 10,000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이 위험 척도라는 개념이 도입됐는데 10,000명의 환자가 1년간 약을 복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환자 숫자로 해가지고 대별해 볼 수 있겠고, 그래서 이 약제, 면역 억제를 사용했을 때에 사망할 위험은 10,000명 중에 한 15명, 이만큼의 숫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악성 림프종은 10,000명 중 4명. 그렇다 그러면 일반인에서 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 일반인에서는 악성 림프종의 이 위험성이 얼마나 될까? 10,000명 중 2명이거든요. 그러니까 수치로만 보면 2배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, 뭐 10,000명 중 4명이니까 그렇게까지 위험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따라서 이 위험성 때문에 약을 복용을 좀 기피한다거나 복용하지 말라라는 측면이 아니라, 이렇지만 약을 복용하는 것이 어떤 것들 모니터링을 하면서 복용할 수 있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
그 다음 단계로 이제 쓰게 되는 게 생물학적 제재, 대표적으로 이제 항종양 괴사인자, 레미키드나 휴미라, 심포니 이런 상품명으로 이런 약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. 염증 장질환에 발생하는 이제 TNF 알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염증 매개 인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걸 억제해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. 그래서 스테로이드나 면역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라던가 이 크론병에서는 뭐 주로 레미키드나 휴미라 이런 것들 약들 쓸 수 있겠고요. 심포니에서는 심포니는 이제 궤양성 제장염에 쓸 수가 있겠고 이런 몇 가지 약제가 있고 환자에 따라 가지고 약을 좀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 약제도 좀 부작용이 좀 위험한 것이 좀 있는데요. 이제 항종양 괴사인자를 쓰는 경우에 악성 림프종이 앞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. 10,000명당 한 6명 정도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고 심각한 감염,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조금 위험하게 보이는 것처럼 한 40명까지 보일 수 있겠고 그보다도 흔한 건 이제 결핵입니다. 결핵이 10,000명당 한 200명까지 보일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,000명당 한 40명, 0.4%에서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좀 초래할 수 있겠고요. 그렇지만 이게 뭐 모든 환자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조금 봤더니만 조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그리고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복용하는 경우 그러면 기저에 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조금 이런 중증으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할 수가 있다. 젊은 환자에서 위험도는 좀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악성 림프종은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갔죠. 10,000명당 6명. 근데 이것도 결핵은 이제 한 200명 정도까지. 좀 결핵은 조금 숫자가 좀 올라갔죠. 2%면 100명 중 한 2명이라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 봤더니만 결핵은 우리나라에 좀 그런 특성이 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건데 국내 결핵이 좀 유병률이 높다는 상황인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핵이 좀 더 잘 걸릴 수 있는 측면이 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약제를 쓰기 전에는 항상 이제 결핵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결핵에 대한 예방 약제를 먼저 투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약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메트로니다존과 시프로베일 같은 항생제인데요. 주로 이 약제는 이제 크론병에서 누궁이 있거나 농양이 있거나 이럴 때 좀 사용하게 되고요. 메트로니다졸 같은 경우는 약간 부작용이 좀 있어요. 약간 좀 속이 좀 울렁거린다거나 뭐 입에서 냄새 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그나마 좀 경미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조금 오래 사용하게 되면 손발이 조금 이제 저려서 찌릿찌릿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약을 끊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하는데 좋아진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래서 약을 좀 쓸 때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술을 먹게 되면 또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좀 더 심해지니까 금주를 해야 된다는 걸 조금 더 주지시켜야 될 부분이겠고요. 탑다운은 이제 처음부터 좀 강한 이런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해가지고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치료의 개념이겠고요. 그렇다 그러면 어떤 환자에서 조금 더 그 병이 나빠질 것이냐 봤더니만 크론병하고 궤양성 제장염 둘 다 일단 젊은 나이에 호발하게 되면 젊은 나이에 발생하게 되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알려져 있고요. 크론병에서는 이제 항문 주위에 질환이 있다거나 환자가 흡연을 하고 있다 그러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항상 진료실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담배를 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많은 환자들이 이 흡연에 대해서는 말을 안 듣더라고요. 그래서 끊지 않고 계속 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맨날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좀 지치거든요. 저도. 그래서 가끔 또 잊어먹으면 다시 또 많이 피고 있어서 문제가 좀 됩니다.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흡연을 하게 되면 약에 대한 반응이 좀 떨어져요. 또 합병증도 많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항상 금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는 이제 협착이 좀 와 있는 이미 그런 크론병이라던가 아니면 내시경을 봤을 때 좀 궤양이 깊게 되어 있는 형태, 그다음에 염증 수치가 좀 올라가는 형태라던가 아스카라고 하는 특정한 항체가 있는데 이 특정한 항체가 조금 뭐 양성인 경우에는 약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르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.
궤양성 대장염도 마찬가지로 조금 젊은 나이에 발생했다거나 전대장으로 해가지고 전체 장을 좀 많이 침범되어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원발성 경화 담관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라던가, 처음 봤을 때 이제 내시경을 봤더니만 궤양이 좀 깊게 되어 있는 경우에서 조금 경과가 안 좋다, 치료가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조금 더 치료를 적극적으로 좀 더 강한 약을 쓰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치료 방향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뭐 위험인자가 있는 크론병, 그리고 누공이 있는 크론병, 궤양성 대장염에서 위험인자가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약을 조금 더 강하게 쓰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치료 방향입니다. 그런데 치료만 잘 받으면 뭐 나의 병이 잘 끝까지 좋아질 수 있겠느냐? 그렇지 않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. 그런 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처음에 좀 심하게 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지만 나머지 환자들은 뭐 계속 나빠지거나 아니면 악화 호전을 반복하게 되는 게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고요. 예, 크론병도 마찬가지입니다. 약 한 절반 가까운 환자들은 처음에 진단 당시에 심하게 알아서 진단받고 그 다음을 문제없이 잘 지낼 수가 있는데, 나머지 한 절반 정도 가까운 환자들은 악화 호전을 반복하거나 나빠지거나 이런 경과를 밟을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.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이제 한 20년 넘게 봤더니 처음 진단받을 때는 활동성이었는데 치료해가지고 좀 관해가 됐고 이렇게 치료되는 걸로 보이지만,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률, 전 대장 절제 수술이란 수술률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다. 여기는 이제 내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. 크론병도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보는 것처럼 이제 약 한 20년 동안의 경과를 본 건데, 처음에는 염증만 있는 형태였던 환자가 한 80% 이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이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장이 터진 거죠. 터져가지고 생기는 뭐 누공이라든가 아니면 농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형태로 되는 경우가 한 또 80%가 넘게 되더라. 그렇게 해서 이 관리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. 근데 치료를 받다 보면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뭐 많은 환자들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병원을 좀 늦게 온다거나 아니면 약을 제대로 안 먹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그렇다 그러면 이제 증상이 없으면 다 문제가 없는 건가?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빙산입니다. 이제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윗부분밖에 없거든요. 나머지 아랫부분은 계속 몸속에서는 어딘가가 염증이 있거나 나의 병이 좀 더 진행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는 거죠. 검사는 이제 피 검사도 있을 수 있고 내시경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혈액과 검사 더불어서 대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대변에 더 염증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요, 치료는 이제 치료에 대한 바른 목표를 가지고서 예전에는 이제 증상만 없으면 되겠다 싶었지만 지금은 내시경 했을 때도 점막이 좀 치유돼서 완전한 모습을 갖고 와야 되겠다. 더 나아가서는 점막이 정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조직학적 검사에서도 정상까지 염증이 거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야 되겠다. 그런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, 치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서 필요한 사람에서는 고위험군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좀 더 빨리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. 그 약제는 이제 먹는 약제뿐만이 아니라 주사제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, 그리고 이 치료에 대한 반응을 잘 또 평가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